지난 10일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 유포가 신고된 지 6일 만에 여성 모델 안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이 유독 신속하게 수사한 건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라며 성차별 수사라고 규탄에 나선 겁니다. 여성들은 매일같이 몰카 범죄의 공포에 시달리는데 정작 남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1년 전 대선을 나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제안받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달라는 1,4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소수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기까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인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들인데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정책과 입법 제안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온 활동가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되는 본 단체 증언 사건에서 피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발표하고자 한다. 이 단체가 어떤 곳이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수사 법률 지원도 해드리고 그 영상이 유출되면은 인터넷 공간에 많이 퍼지게 되잖아요. 네. 그것을 삭제해주는 작업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심리 상담 치료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서 DC 인사이드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라넷이라는 사이트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너무 무섭다는 생각만 들고 이것을 내가 당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2015년도에 메갈리아 사태가 터지고 이제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걸 싸워서 이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듣는 분들이 도대체 디지털 성범죄 범주가 어디까지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디지털 기기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막 신체를 촬영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를 해가지고 사이버 공간과 만나는 순간 그것을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들고, 그러니까 촬영하고 네. 유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인터넷상에서 시청하는, 네. 보는 것도 범죄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이 사실 아무도 클릭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범죄로서 성립이 이 정도까지 되지 않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해자의 수를 추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피해자의 영상은 영상 한 개의 조회수가 19만 명, 20만 명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영상들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저희 단체에서 집계하기로는 247개의 포르노 사이트에 영상들이 뿌려져 있는데 동일 영상이 몇백 개씩 그런 게 유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가해자를 모두 다 집계하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촬영하고 그걸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미 올라온 거를 시청만 한 사람도 가해자로 지금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으로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까지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온라인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을 오프라인 공간까지 침범을 해서 위협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인 합성이나 아니면 이제 지인의 신상 정보랑 그 지인의 성적인 촬영물 같은 것들을 유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 막 어디에 사는지, 무슨 학교인지 이런 정보까지 다 나오고 소위 신상이 털리는 경우인 거네요. 네네. 이 여자한테 가서 막 이제 강간하면은 이 여자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성이 좀 성경험이 있다는 것만 알려져도 그 여성을 쉽게 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또 다른 성폭력 피해에 노출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단지 온라인상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에 개인정보가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홍대 누드 크로키 불법 촬영 유출 사건이 꽤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사후 처리를 놓고 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잘한 수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한국 야동, 국산 야동이라는 장르가 아예 있었잖아요. 그 한국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막 촬영물 같은 것들을 유통 판매하는 웹하드 같은 데만 찾아봐도 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하나의 포르노 장르처럼 우리들의 일상 속에 침투해가지고 소비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방치했다가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아 이렇게까지 수사를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대중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경찰이 이번에는 워마드라는 플랫폼까지 그 워마드라는 플랫폼에서도 범죄 행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인 것이 워마드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라서 여태까지 저희 피해자들이 찾아갔을 때 해외 서버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랑 같은 사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워마드를 수사를 해주는 것으로 봐서 이제 앞으로 저희 피해자들이 찾아갔을 때도 변명할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 오신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용의자가 전 남친 한 명이었는데도 막 수사가 어렵다 하고 돌려보내신 분도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서 공부나 더 해라 하고 돌려보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나나 내 주변 여성들이 피해자였을 때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례적으로 잘된 수사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이버 성폭력 관련 수사 혹은 뭐 꼭 사이버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수사는 지금처럼 하는 수사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나 처벌이 굉장히 미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주로 이제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로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피해자가 오전에 신고를 하러 가서 접수를 하면은 오후에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해외 서버라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사 종결을 하겠다 하고 하루 만에 수사가 종결되고 그러면 이제 피해는 입었는데 가해자는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억울함 또 정신적 고통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클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저희 단체 접수조차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여성 피해자분이 있고 사실 저희 단체에 오셔서 도움을 받는 것조차 그분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더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럼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도 이 영상을 보게 되고 해준다고 해도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영상을 보게 되고 그 과정 자체를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못하셨고요. 그분은 이게 인터넷의 어떤 전설처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죽고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이 사회권을 박탈하는 그런 심각한 점도 있거든요. 문제가 직장 동료한테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막 너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오히려 더 압박감을 주면서 막 피해자가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상태에서 자기 이 법률적인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입은 없는데 돈은 써야 되니까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되기도 하고 네. 어떤 피해자분은 사채까지 손을 대시기도 하고 이걸 해결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피해자 지원을 다 무료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거든요. 예, 예.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출이 된다면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그냥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정말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디다 손을 내밀어야 되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본인의 영상물이나 촬영물이 올라온 그런 원본 링크를 확보하셔서 그 링크가 일단 있어야지 그 이후에 사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을 바로 삭제해 버리시면은 어디에 퍼졌는지 찾는다던가 이런 다음 단계를 밟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본 링크를 확보해야 네네. 된다는 거죠. 그 원본 링크를 가지고 저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이번에 여가부에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쪽으로 관련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불법 촬영 영상을 좀 삭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고비용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삭제를 직접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네, 사이버 장의사에게 맡긴다고 하면은 거의 한 달에 200~300 정도. 한 달에 200~300이요? 네, 한 달에 200~300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달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거의 1년 넘게 열심히 영상을 지웠는데 갑자기 2~3년 후에 또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사이버 장의사 보험도 있습니까? 큰 대형 보험 회사였어요. 여성들이 이제 살면서 언제 그런 불법 도찰을 당하고 사이버 성폭력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니까 사이버 장의사한테 돈을 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때를 대비해서 네. 보험을 들어놔라. 네네. 사이버 장의사를 이용하려면. 네네.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사실 범죄 피해를 당하는 거니까 그냥 지워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돈이 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것이 어떤 산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적인 게 이것이 돈이 되는 이상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피해자가 계속 생기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네. 저희가 한 법무법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는 한쪽 방에서는 삭제를 하고 한쪽 방에서는 이제 천천히 다시 재유포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다 삭제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 고객이 입금을 하지 않잖아요. 수익이 떨어지니까. 네,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저희가 이제 그냥 들은 말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건 지원을 하면서 조금 비슷한 정황을 발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네. 이게 불법으로 촬영이 된 영상이 뭐 이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가의 돈을 주고 제발 좀 삭제해 달라고 소위 사이버 장의사를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 조사가 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한쪽에서는 지워주고 한쪽에서는 다시 재유포를 하는 이런 악의적인 업체가 있다면 정말 아주 일부 나쁜 사람들이라도 이 피해자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이상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깨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삭제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무료로 해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 이것이 하나의 그런 산업 카르텔처럼 네. 거의 구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불법 촬영을 해서 올리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또 그 올리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을 유통하면서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본 피해자가 자기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사이버 장의사에게 또 돈을 입금하고 막 이것이 완전한 그 여성 한 명만 있으면 가능한 창조 경제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네. 참 희한한 창조 경제도 다 있습니다. 네. 가장 사실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단체에 온 피해자분들의 영상이 발견된 그런 포르노 사이트만 247개거든요. 네. 조회수들을 다 합산해 봤을 때 사실 정말 굉장한 숫자거든요. 한 영상당 적게는 몇백에서부터 몇만, 막 몇십만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이 평화로운 풍경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인터넷 어떤 공간에서는 되게 아비규환이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쯤은 그런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어떤 사람이 이 가해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이질감을 느끼는 게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네. 지금도 말씀하실 때 네. 그 사건들이 사실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으실 때니까 그게 머릿속에 스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인지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면서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비영리 시민단체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까 뭐 한 총 8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네. 임금은 받고 하시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작년에 드디어 조금 임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희 2017년도 연봉이 70만 원입니다. 네. 연봉이 70만 네, 원이요? 연봉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가들이 투잡을 했어야 했고요. 저희 동료 활동가 분들 중에서 여파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파님은 마트에서 갈치 파시는 알바를 하시고 승진님은 그 드럭스토어에서 화장품 같은 거를 파는 일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서점에서 막 주말마다 거의 하루 종일 계속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저 여기 후원 계좌 이렇게 띄워주시나요?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멀리 어쨌든 또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길 위해서 저희 네. 소수의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활동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리아한 씨였습니다.